지금 30살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제 삶은 남들처럼 쉽지 않은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30이란 나이는 심리학에서 특별한 이름이 없는 무명의 나이이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발달을 설명할 때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중심으로 아동기, 사춘기, 20세에서 40세까지의 초기 성인기, 40대의 중년기, 50대의 갱년기,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년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30대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다. 그저 초기 성인기에 묶여 20대의 뒤에 어정쩡하게 붙어 있을 뿐이다. 심리학자 에릭슨도 30대를 발달학상 뚜렷한 과제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시기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들었고 중년이라고 하기엔 젊은 30살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의 30살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드러지는 나이가 아니었다. 누구나 20대 중후반이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30살은 그저 일과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여념이 없는 나이일 뿐이었다.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승진이 보장되었고 지금처럼 40대 중후반에 은퇴하라는 압박을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힘껏 달리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30살은 고달프고 우울하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게다가 4년 내내 취업 준비에 올인해도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으로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취업 준비생으로 수백 군데 떨어진 끝에 겨우 들어간 직장에서는 뭘 해도 실수투성이라 선배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만 한다. 즉 지금의 30살들은 취업 준비로 젊음을 다 소진해버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숨가쁘게 차가운 현실로 내동댕이 쳐진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30세가 되어서도 자신을 항상 성인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40%가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고 39%는 가끔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어른이다 라고 느끼는 자각이 5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예전에는 25세가 되면 대부분 자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그것은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1세로 올라가고 초혼 연령이 남자 33.72세, 여자 31.26세로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다.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책임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통 어른의 삶이라고 봤을 때 그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신을 어른이라고 자각하는 나이 또한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2003년 29세 여자는 당연히 결혼한 나이였고 최소 한 명의 아이를 낳거나 낳을 준비를 하는 나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이에 취업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리고 취업 후 경제적 독립을 하는데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보면 결혼을 하는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보 어른들에게 예전 나이를 들이밀며 지금도 늦었다고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한다.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빨리 걸으라고 독촉하는 꼴이다. 심지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어른 취급을 안 해주며 인생을 모른다고 말한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평생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럼 결혼 후 더 외롭다고 말하고 아이를 낳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외롭고 괴로운 것이 어른의 삶인 걸까? 인생의 한 전환기로서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로서 홀로 서야 하는 독립의 시기로서 꿈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좌절의 시기로서 30살의 삶은 고되기만 하다. 물론 부모의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되는 독립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은 자유와 희망 못지않은 크기의 슬픔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부모와의 이별을 뜻하며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내던 어린 시절과도 이별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독립은 또한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릴 때는 무언가 잘못해도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고 많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대의 객기와 실수는 오히려 청춘과 젊음의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30살이 넘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 그것은 곧 투정을 받아주거나 잘못을 돌이켜줄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권리보다 의무가 커지는 시기로 들어서는 것이다. 30, 삶의 무게는 그렇게 다가온다. 그래서 30살은 자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멘토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방면에서 그들은 고아나 다름없다. 부모와 스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고 노인들은 사회의 퇴물인 양 취급받는다. 이는 곧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꾸짖어주는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들이 사라져버렸음을 뜻한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자기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자기계발이나 인간관계 관련 책들에 몰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키친에서 주인공인 23살의 미카게. 그녀는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의 죽음을 맞는다. 이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것이다. 그럼 미카게는 침대를 놔두고 굳이 냉장고 옆에서 잘 정도로 부엌을 좋아한다. 이때 부엌은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이는 생후 18개월까지 엄마 젖을 물고 손으로 물건을 집어 입으로 빨면서 감각을 익힌다는 구강기적 갈망을 의미한다. 아직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홀로 서야 하는 그녀는 구강기로 퇴행하여 엄마의 품 안을 그리워하며 부엌에서 잠든다. 그러던 어느 날 미카게 앞에 이상한 가족이 나타난다. 무뚝뚝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남학생 유이치와 원래는 남자였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자가 된 유이치의 엄마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부엌을 고집하는 미카게를 간섭하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의 집에 놀러오는 미카게가 슬픔을 이길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준다. 결국 미카게는 유이치 가족의 극진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으며 서서히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간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찾은 미카게는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 채비를 한다. 어른이 되는 과정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이치의 집처럼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고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중간 세계가 필요하다.
이 중간 세계를 정신분석에서는 이행기라고 부른다. 미운 3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의 아이들은 부모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탯줄을 자르고 자신과 부모가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부모와 분리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를 대신하는 물건에 집착한다. 3살 아이들이 곰 인형이나 담요, 베개 등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전의 20대는 앞으로 실질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 시기였다. 사람들과 사귀고 친해지는 법을 배우고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찾아 불같은 사랑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여러 시도를 하면서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20대의 과도기적 성격이 사라진 지 오래다. 취업의 문이 좁아진 요즘, 대학 시절은 젊음의 발상과 실험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의 연장기가 되어버렸다. 행동하며 배워야 할 시기에 도서관에 앉아 취업에 필요한 각종 스펙 쌓기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준비기간 없이 30살을 맞게 된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실질적인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할 20대 중후반을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책상 앞에서 보낸 이들이 30살이 되어 갑작스레 어른들의 사회로 내던져지는 것이다. 그것은 곧 두려움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고 판타지를 가질 수 있는 중간 세계가 사라졌음을 뜻한다. 예행 연습 없이 미래의 땅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떠밀려 들어간 어른의 삶은 낯설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멘토가 사라진 시대, 이행기마저 없는 30살은 뒤늦게 방황하게 되며 그 방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청춘은 눈부시다는 말에 그들이 결코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다.